자, 10분 안에 배우는 띵글 첫 번째 편, 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려면 봉을 보실 수밖에 없는데, 봉을 분석하는 방법이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방법을 배우면 활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활용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봉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은 어, 고가 저가가 상승하는 것, 그러니까 전봉 대비해서 고가도 상승하고 저가도 상승하는 봉을 상승이라고 정의를 하자. 다른 거 복잡한 거 다 버리고요. 예를 들면 고가 상승하고 저가 붕괴하거나 고가 하락하고 저가 상승하는 이런 봉은 일단 버리고, 예, 기본적으로 고가와 저가가 모두 상승하는 걸 상승이라고 정의를 하자. 반대로 고가와 저가를 모두 하락시키는 건 하락이라고 정의를 하자. 근데 그게 전봉이 음봉에서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봉이 양봉이어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봉이 음봉이면 무조건 하락하고 전봉이 양봉이면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확률이 전봉이 양봉이면 상승할 확률이 높고 전봉이 음봉이면 하락할 확률이 높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고가 저가가 하락하면 하락이다. 고가 저가가 상승하면 상승이다. 그러니까 상승하려면 기본적으로 저가가 상승해야 되죠.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떤 봉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예요. 자, 월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일봉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월봉, 주봉, 일봉의 저가가 모두 붕괴되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선택하시면 돼요. 자, 월봉을 기준으로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고 매수할 거냐, 주봉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일봉을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떤 거를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일봉의 저가가 붕괴돼도 주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다면 매수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주봉의 저가까지도 붕괴돼도 월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다면, 예, 매수 전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월봉과 주봉은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는데 일봉이 붕괴된 경우예요. 그러면 일봉은 상승해서 위배되죠. 그럼 일봉을 버립니다. 네, 일봉을 버리고 주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건지, 월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매수가가 주봉 저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봉을 버리셔야죠. 그럼 매수할 때 일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할 건지, 월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봉의 저가가 붕괴됐을 때, 나는 월봉의 저가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으니까 월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까지는 홀딩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런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림을 보면 월봉 저가는 붕괴되지 않았는데 주봉과 일봉의 저가가 붕괴된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럼 이건 월봉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을 보면 일단 월봉은 붕괴가 됐고요. 예, 주봉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월봉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가져갈 수 없고, 주봉과 일봉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가 일봉 저가보다 높게 있고 주봉 저가보다 높게 있는 경우에는 둘 다 활용할 수 있고요. 일봉 저가보다 낮게 있는 경우는 주봉 거래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월봉과 주봉이 모두 저가가 붕괴된 상태에서, 그쵸? 일봉만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일봉 저가가 붕괴되면 실패한 거래로 간주를 하셔야겠죠. 예. 자, 마지막 그림은 일봉, 주봉, 월봉 저가가 모두 붕괴된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이런 경우 거래를 하실 거면 그냥 홀딩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실 때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자, 일봉은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죠.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은 봉은 이봉이에요. 3개. 그러니까 매수에 성공한 봉은 현재까지 이 3개겠죠. 물론 이 봉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에 성공한 봉은 하나, 둘, 3개. 매수가 가능한 봉이에요. 나머지는 매수에 실패한 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 저가 깨졌죠. 지난주 저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봉은 매수에 적합한 봉이 아닌 거예요. 자, 월봉을 보면 월봉도 지난달 저가가 깨졌죠. 그 얘기는 월봉도 매수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봉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것만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플을 볼까요? 리플 월봉 저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월봉 매수 전략이 안 되고 주봉으로 봤더니 주봉 저가도 깨졌습니다. 그러면 주봉 매수 전략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만 매수 전략이 가능한 거죠.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일봉을 보면 자, 일봉을 보면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봉은 오늘은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에요. 어제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주봉으로 갔더니 주봉은 전봉 저가를 이렇게 깼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월봉을 봤더니 월봉도 전봉 저가를 이렇게 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월봉도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계시다면 일봉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월봉이 저가가 깨졌죠. 이더리움 클래식. 주봉으로 가보면 주봉도 저가가 깨졌습니다. 일봉으로 가보면 일봉만 전봉 저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 일봉만 활용하는 단기 거래만 현재는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로스돌 코인. 그로스돌 코인을 보면 일봉은 전봉 저가를 지키고 있으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주봉을 보시면 주봉은 전봉 저가가 붕괴됐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월봉도 전봉 저가를 붕괴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봉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보시면 지금이 어느 봉을 활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면 내가 몇 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바로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에이다의 월봉 저가 깨졌죠. 그러니까 이건 고가 낮아지고 저가 낮아지는 하락봉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도 고가 낮아지고 저가 낮아지는 하락봉인 거죠. 정작 매수할 수 있는 봉은 일봉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봉을 골라내시면 돼요. 봉을 골라내시고 내가 지금 어느 봉을 활용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느 봉의 저가가 깨져서 그 봉이 하락봉으로 전환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분석해서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오스도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봉은 매수가 가능해요. 주봉으로 가보면 주봉은 저가가 깨졌고 월봉도 저가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과 주봉은 모두 나쁜 상태고 일봉만 잠시 좋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가를 높이는 봉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라고만 정의를 해놔도 어떤 봉을 활용해서 거래를 해야 될지는
쉽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하락장에 왔을 때는 이 방법은 꽤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봉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격과 어떻게 결합해서 활용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